작년에도 이 자리에 마스크 쓰고 했는데 1년 지났는데 똑같이 또 마스크 쓰고 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플락의 바이올로지를 눈으로 보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형태적인 변화를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오히려 혈관이 좁아졌느냐 좁아지지 않았느냐, 피가 잘 가느냐, 그 정도를 보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트레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플락 바이올로지를 볼 수 있는 툴들이 몇 가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non-invasive imaging에서 클리니컬 플랫폼에 이미 들어와 있는 PET이라고 하는 매우 재밌는 몰레큘러 이미징 테크닉이 있습니다만은,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플락 바이올로지의 디벨롭먼트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이미징이 타겟팅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커머셜한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FDG라고 하는 물질이고, 또 하나는 소듐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소듐 플로라이드입니다. FDG는 메타볼릭 액티비티를 보기 때문에 주로 인디비주얼 셀에서는 이제 플락에서는 매크로페이지를 타겟팅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고, 소듐 플로라이드는 칼슘에 잘 바인딩하는 플로라이드의 성질을 가지고 칼슘을 봅니다. 그런데 펫을 이용을 해서 캐로티드를 본 이미징을 보면 이걸 굉장히 잘 된 그림을 뽑아내서 퍼블리시 시킨 데이터인데, 보면 좀 굉장히 애매하고 롱 패스팅 시켜야 되고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좋은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 브라이트 시그널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은, 저기에 롱지투디널한 데서 어디에서 신호가 나오는지는 알 수 있지만은 과연 어떤 플락에서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신호가 나오는지 핀포인트 아웃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PET이라고 하는 이미징 하드웨어 플랫폼의 레졸루션이 주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임프레스 걸려 있는 유로피안 핫저널 논문인데요. 저희가 이 PET FDG를 가지고 시그널을 그 매핑에서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보면 캐로티드를 넘어서서 심장혈관의 코로나리 아테리에서도 매크로페이지 액티비티가 올라가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 이미징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보면 특별한 컨디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첫째는 매우 큰 혈관, 여기는 애뉴리즘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매우 큰 스트럭처에서만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여기에 염증의 활성도가 매우 올라가 있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뭐 베스큘라이티스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일반적인 코로나리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제 프록시말 1/3까지만 됩니다. 그 밑으로는 신호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테크니컬한 문제로 못 잡아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레졸루션 때문에 디스탈 쪽에는 못 잡아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말 1/3만 잡아낼 수 있는데, 프록시말 1/3가 사실 하이리스크 플락의 핫존이기 때문에 여기만 뭐 잡아놔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또 아까 얘기 드린 두 가지의 큰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듐 플로라이드를 이용하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유럽의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데이터를 꺼내서 이 사람들이 란셋에 퍼블리시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실제 해보면 너무나 많은 이제 어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적용할 정도로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겟팅하는 핀포인트 아웃하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징에 대해서는 저희 그룹이 아마 최선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프 몰레큘러 이미징이라는 게 플로로선스를 레이블링하는 테크닉이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더블 클레딩을 위해서 카테터에 완전히 하나로 인티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논문을 퍼블리시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레버리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칼슘,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레벨의 작은 칼슘, 캡에 살짝 깔려있는 풀 브라운 하기 전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의 그 부분을 이미징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저희가 칼슘을 타겟팅하는 플로로선스를 에미팅하는 프로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와 비슷한 것이 하버드의 와이셀러드 그룹에서 오스테오산스라는 물질을 굉장히 이제 꽤 됐는데요. 그 물질을 개발한 것인데 그것이 또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패브리케이션 했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알사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렌드로네이트를 타겟팅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것이 이제 타겟팅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비보에서 저희가 스몰 애니멀에서 이미징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데 이 칼슘은 굉장히 훨씬 더 이제 작은 타이니하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팅 이미징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새로 만들어서 셋업을 했고요. 저희 뭐 겉으로 훨씬 좋아졌죠. 옛날에 그 좀 바보 같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뭐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훨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와파린을 가지고 익스프레션 시킨 칼슘의 캐로리 아테리의 칼슘을 타겟팅 이미징을 해봤더니 인비보 상에서 이미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코스하고 뭐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백본을 그러면 타겟팅 프로브의 그 펩타이드를 제거한 그 백본하고 비교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패길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일정 부분에 바인딩하는 그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팩 이제 요즘 뭐 파이저 백신에 많이 사용해서 많지만은 이건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휴먼에 쓸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지금 세상이 이제 아포칼립틱하니까 막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봤더니 이 백본 갖고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걸었던 이제 알렌드로네이트를 타겟팅하는 것을 걸어야 이것이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페이지를 타겟팅하는 프로브를 전에는 저희가 키토산 베이스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다시 띄워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매크로페이지에 그 키토산 베이스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저는 패길레이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얘기 지금 아무도 못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뭉칩니다. 이 나노 쉘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테크닉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돼서 저희가 개선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팩 MMR-Sci라는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의 물질을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에 이미 아마 무비가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슬라이드. 그 다음에는 카테타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은 이전에 이 더블 클래딩을 사용한 방법에서 이제 두 개의 더블 스펙트럴 널프의 몰레큘러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래딩에서 트리플 클래딩을 하게 되면 크로스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징 두 개를 신호를 동시에 받아서 몰레큘러 이미징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블 클래딩 테크닉 그대로 가져가고 또 하나는 시간차를 뒀습니다. 어차피 OCT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리컨 알고리즘을 가지고 리컨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그 리컨을 하면 된다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보다 뭐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건 아니고 빠바바바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간차를 두고 레이저를 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갭이 없이 그 자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리컨을 하는 테크닉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더블 스펙트럴 널프 몰레큘러 이미징이다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이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매크로페이지고요. 안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칼슘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이제 OCT 여러분 잘 아시는 몰폴로지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OCT에서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캡에 이그지스팅 하는 것, 또 풀 브라운 하기 전에 칼슘의 오스테오제닉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이 부분들을 이미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해서 밸리데이션을 이제 잘 됐는데 저희들이 아직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해보면 매크로페이지에서 나오는 신호하고 오스테오제닉 액티비티로 판단되는 알사에서 나오는 신호가
겹치는 데도 있고 겹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에 바이올로지가 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메소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든지 다 이제 단계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칼슘하고 매크로페이지의 듀얼 타겟팅하는 넓은 몰레큘러 이미징을 한 개의 카테터에다가 OCT를 보이는 카테터에다 완전히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많이 왔고 저희들의 이 컨클루전에는 어떤 부분은 칼슘이고 풀브람, 어떤 부분은 매크로페이지 온리고 그 두 개가 겹치진 바이올로지에서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기전하고 이런 데 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저희들이 이렇게 이미징을 본 다음에 거기에 타겟팅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인티그레이션하는 연구를 지난 몇 년간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좀 저희들이 테라노스틱에 퍼블리시 시킨 다음에 이제 ACS 나노하고 테라노스틱 2021년 올해까지 논문을 1년에 걸친 하나의 프로젝트를 연결을 하면서 기전을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질을 딜리버리 시키면 치료적 효과를 내면서 거기서 카테터랑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진단하고 뭐 치료 붙인다 이런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그 두 개를 붙이게 되는 이런 테크닉을 저희가 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게 되는 이 R 사이에서 매크로페이지 같이 타겟팅하는 알하 사이라고 저희 또 붙였는데 이름을 여기서 타겟팅 딜리버리하는 기술까지 저희가 연결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 연구 재밌는데 임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임상 드리븐한 멀티모달 카테터 이미징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올해 리뷰 인바이트 돼서 썼던 게 널사이브스 이제 프랙티스 쓰고 있고요. 니라포 OCT 이게 캐논의 라이센싱이 돼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 들어가 있고요. 플리마이브스 이것은 로라 그룹의 이제 미국의 UC 데이비슨 로라 그룹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디죠? 보스턴의 라이센싱이 되어서 비즈니스 모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그 사람들 하는 건 안 하고요. 저희들은 새로운 거 플레임 OCT라는 기술을 저희들이 구현을 해서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다 받고 뭐 계획 승인 받고 다 해가지고 지금 임상 퍼스트맨 트라이를 처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클리니컬 프랙티스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전 주기에 걸친 노하우를 전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레이트 브레이킹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퍼블리시 시킨 데이터인데요. 네노바이오텍에 퍼블리시 시켰는데 포토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치료를 카테터, 싱글 카테터에 완전히 다 인티그레이션하는 풀 테라노스틱이라고 저희는 명명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더니 이제 포토 액티베이션 시키면 에이토틱 바디가 생기면서 네크로틱 코어의 포메이션에 컨트리뷰션 할 걸로 이제 저희들이 우려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플락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줄어드냐? 이게 더 네크로틱 코어가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 기전을 팠더니 이게 포토 액티베이션 시키면 오토파지를 이플럭스 시키면서 에토틱 바디를 인핸스 시키는 이플럭스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내서 올해 네노바이오텍에다가 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인티그레이션하는 얼티메이트 골의 연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했는데요. 몸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브레인의 센서리 뉴럴 액티비티하고 헤마토포에틱 시스템의 모노사이트 리니지 인핸스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플락의 바이올로지에 들어가는 하이리스크 플락의 부분들을 링크하는 연구가 올해 6월달에 저희가 유로피안 하우스에 퍼블리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리 아테리에서 나오는 플락 바이올로지하고 다이렉트 링크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 넥스트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이것을 모듈레이션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메커니스트 링크를 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그란트 슬롯이 없어서 이제 좀 놓쳤는데 유럽에서 독일 그룹이 이제 나렌돌프랑 붙어가지고 페이퍼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페인풀한데 뭐 그래도 뭐 연구란 게 늘 그런 거니까 저희는 이것을 모듈레이션하는 연구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배출해낸 포스닥이 올해 미국 약간 이상하신 분 있잖아요. 테슬라가 뉴럴링크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인을 핸들링하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재밌게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룹입니다. 감사합니다.